안녕하세요. 땅과 가치, 그리고 권력이라는 렌즈로 역사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욕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센트럴파크, 그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던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숫자 2,500만 달러.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평균 가격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350억 원 정도 되죠. 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공원을 볼 수 있다는 그 전망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자산 가치를 갖는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망은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산인 셈이죠. 창문 밖으로 이 공원이 보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하니까요. 말 그대로 도시 최고 부유층의 상징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우리가 낙원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땅 아래, 사실은 완전히 잊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공원 아래 잠든 마을입니다. 센트럴파크는요, 처음부터 텅 비어있던 땅이 아니었어요. 이 거대한 공원이 들어서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는 세네카 빌리지라는 아주 활기찬 공동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시대를 1850년대로 한번 옮겨 가볼게요. 당시 뉴욕은 뭐랄까, 이민자가 몰려들고 인구가 폭발하면서 거의 포화 상태였어요. 도시의 부유한 엘리트들은 이 혼란을 좀 정리하고 또 부동산 가치도 끌어올릴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유럽의 런던이나 파리에 있는 그런 웅장하고 멋진 공원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럼 어디에다 그 큰 공원을 만드느냐였겠죠. 도시 계획가들과 부유층의 눈에 딱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센트럴파크 서쪽, 당시에는 도시 변두리에 있던 세네카 빌리지라는 마을이었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잊혀진 흑인들의 유토피아. 과연 이 세네카 빌리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 권력자들이 남긴 기록과는 전혀 다른 그곳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진짜 삶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비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당시 언론은 이 마을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했어요. 무허가 건물만 가득한 더러운 판자촌이다. 불황자들이 사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역사적인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실제 세네카 빌리지는 교회와 학교까지 갖춘 아주 번듯한 중산층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네카 빌리지는 그냥 평범한 마을이 아니었어요. 당시 흑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자기 땅을 소유하는 일이 가능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 소유는 곧 투표권으로 이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곳은 흑인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정말 기적과도 같은 자치 공간이었던 겁니다. 온갖 차별이 판치던 도시 뉴욕 한복판에서 이 세네카 빌리지는 흑인 공동체에게 단순한 집을 넘어서 그야말로 꿈과 기회가 있는 유토피아나 다름없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토지 수용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다. 하지만 이 흑인들의 유토피아는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법이라는 이름 아래 이 평화로운 마을이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당시 뉴욕시가 휘두른 법적인 무기가 바로 이 토지 수용권, 즉 에미넌트 도메인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였죠. 하지만 과연 이 강력한 권한이 정말 모두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걸까요? 이 마을의 파괴는 정말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보세요. 1853년에 주 정부가 법으로 길을 터주자마자 1855년은 언론이 나서서 여긴 판자촌이다라며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1857년 경찰력을 동원해서 마지막 남은 주민들까지 폭력적으로 몰아냈습니다. 이 모든 게 불과 4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받은 보상마저도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 그 재산의 가치가 정말 모욕적일 만큼 헐값으로 매겨졌죠. 이건 단순히 집을 빼앗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철저한 경제적 착취까지 더해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낙원의 대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공동체를 통째로 희생시켜서 만든 이 낙원은 과연 누구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공원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 주변 땅값은요,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결국 세네카 빌리지 주민들의 희생이 주변 땅을 가진 다른 부유층들에게는 막대한 부를 안겨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평생 모은 재산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게 다른 한쪽에서는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프리미엄이 된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이 다른 누군가의 부를 쌓는 밑거름이 된 아주 씁쓸한 현실이죠. 더 비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이야기가 무려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그냥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집, 교회, 학교,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통째로 잊혀진 거죠. 심지어 이런 좀 섬뜩한 가설도 있습니다. 센트럴파크에 있는 그 아름다운 언덕들이요. 사실은 철거된 마을의 잔해를 치우지도 않고 그냥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만든 거라는 주장이에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산책하는 그 아름다운 공원은 누군가의 무너진 집터 위를 걷고 있는 셈이 됩니다. 결국 세네카 빌리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권리는 어디까지 희생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진보의 대가는 과연 누가 어떻게 치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